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요. 북극곰 30여 마리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극곰 복장을 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우리의 겨울을 지켜주세요, 이런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 건데요. 왜 거길 갔을까요? 오늘 초대석에 이 유명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을 좀 초대했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 또 이인성 캠페이너 두 분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북극곰 복장 입고 가셨었어요? 네, 저도 북극곰 복장 입고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 삼성전자 사옥 앞에 간 거예요, 북극곰이? 북극곰은 이제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북극에서 가장 위협받는 동물로 그렇죠.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 북극곰들이 직접 삼성전자 사옥 앞에 찾아간 이유는 삼성전자가 더 이상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를 끊고 재생 가능 에너지 100%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겨울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쓰는 전기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럼요. 어느 정도나 씁니까? 거의 16,000기가와트 아워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작은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 네, 이 매년 쓰는 양과 흡사해요. 도미니카 공화국 한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써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는 이 엄청난 양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용하는 부분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1%가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나아가는 것처럼 100% 재생 가능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그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달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종이 전기를 유독 많이 쓰는 데인가요? 업종 자체가? IT가 워낙에 요즘은 사실 IT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없잖아요. 예. 모든 정말 요즘 뭐 사물 인터넷이나 다방면으로 뭐 미래의 산업 먹거리라고 하는 모든 부분이 되게 IT가 집약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술인데 그만큼 IT 산업 자체도 그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계속해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IT 산업이 거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국가별로 사례를 세운다고 하면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IT 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산업을 하나의 국가로 봤을 때요. IT 산업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보면 네. 중국, 미국 다음이다. 예. 그런데 다른 외국에 있는 IT 기업들 가운데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애플을 들 수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린피스가 처음에 이제 IT 기업들한테 재생 가능 에너지로 나아가라라고 캠페인을 시작한 건 2010년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그 데이터 센터,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데이터가 모이고 소비되는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쓰라고는 캠페인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애플이 그 캠페인의 요구에 수긍을 해서 이제 2011년 정도에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차츰 그 규모를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96%의 전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제품을 제조하는 협력사들도 이제 앞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전체 전력의 96%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쓰는데 삼성전자는 1%를 쓰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궁금해지는 게, 삼성전자도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나라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1%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도
재생가능 에너지 쓰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삼성은 애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얼마만큼 기업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조달받을 수 있는 정책은 제한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 한국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데 그렇죠. 그런 국가들에서 이 기업들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쓰게끔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정부에 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소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도 한국과 흡사한 구조인데 그 일본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직접적으로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의 요구가 있어야지 그렇게 정부도 요구하면 정부가 뭘 해줄 수 있나요? 함께 변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많은 기업들 그리고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는 거는 사실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방향으로 삼성전자 가자. 네, 가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방향으로 그 가는데 시그널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앞장서 달라. 네네. 좌우간 애플은 어떻게 해서 96%를 쓸 수 있어요? 미국 네. 전기 전체의 96%가 재생 가능은 아니잖아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국내랑은 다른 전력망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그 한국처럼 독점적인 전력 회사가 있는 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자체 발전을 하는 전력 회사와 직접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그 전력을 구매를 받거나 그렇지 않은 주에는 그 전력 회사에 요구하기도 해요. 우리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력을 사용하고 싶고 그 서비스를 너희 전력 회사가 제공해달라고 했을 때 많은 전력 회사들이 변화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생가능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거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 나라 가진 기술마다 다르고 또 기업이 어떤 식의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만큼 그리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다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라고 저희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애플 같은 회사가 자기네 스스로 사옥 옥상에 무슨 태양광 발전 같은 것도 하나요? 네, 그 애플은 이제 자기네 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재생가능 에너지를 할 때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네 부지에 먼저 설치를 하고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가 소비를 하면 사실 국내 환경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를 얼마나 자가 소비했냐에 따라서 기업이 실제로 득을 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방법도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공장 부지가 굉장하잖아요. 그럼요. 태양광 발전 있나요? 태양광을 일부 설치하고 있기는 해요. 일부?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1%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기네 부지에 직접 설치해가지고 이제 태양광을 하는 양 아니면 이제 국외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인증서 같은 걸 구매해서 충당하고 있는 양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1%인 거고 이제 그 발전량 자체만 보면 더 미미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기업 스스로가 이 엄청난 전력을 다 발전하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기업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정부의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시민들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각하는 그 인식조차도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먼저 자기네 공장에 태양광 발전부터 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도상 한전으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정부를 향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려라. 또 우리 회사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좀 많이 쓸 테니 따로 공급받을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촉구해라. 그런 시위를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무슨 답변 보낸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이 어떤 식의
전략을 선보일지 발표할지 저희도 계속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이미 세계 118개의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진짜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기업한테 꼭 필요한 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워낙에 시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는 산소 제로로 나아가야 하는데 혁신을 말하는 기업이 이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네. 그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게 사실 기후변화 그리고 화석연료, 지구온난화 이런 것의 주범은 주로 기업 이렇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첨단을 달리는 기업이 우리는 앞장서서 재생가중에너지로 해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애플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왠지 더 멋있어 보여요, 애플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게 멋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네,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애플뿐만 아니라 세계 뭐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다 100% 재생가능 에너지 선언을 하고 아리100이라는 그런 연대를 만들어서 예.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그 합니다. 100여 개 기업들이 대부분 IT 기업들입니까? 아니면 제조업체들도 있습니까? 제조업체들도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저희 네. 뭐 BMW나 타타모터스나 이런 그런 자동차 제조 회사들부터 시멘트를 제조하는 회사들, 시멘트 제조까지. 네, 그 굉장히 에너지 집약적인 회사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IT 기업들이 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전환에 굉장히 많이 앞장섰었어요.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IT 기업이 워낙에 인류를 뭐 이롭게 하고 혁신을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더러운 화석연료에 이제 집착하는 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 두 분 모셨는데 지금 이인성 캠페이너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인성 캠페이너가 특히 이 IT 분야 전담 캠페이너일까요? 네, 저는 지금 그 말씀하셨던 삼성전자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예. 네. 네, 손민호 캠페이너는? 네, 저는 석탄 화력 발전소 관련해서 미세먼지 건강 피해나 아니면 기후 변화 문제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같은 건 이제 줄이자. 네, 그런 맞습니다. 쪽이군요. 네. 왜냐하면 석탄 화력 발전소가 국내에 초미세먼지 생성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국내 초미세먼지 생성의 약 15%,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률이 1%임과 동시에 석탄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한 40% 정도로 맞아요. 가장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자. 그게 기후 변화 대응에도 좋고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좋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네. 석탄 화력을 LNG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그나마 좀 나아집니까? LNG가 분명히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는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긴 합니다. 근데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LNG도 결국은 화석연료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석탄 발전소 대신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원자력 발전 줄이고 석탄도 줄이고 네. LNG를 많이 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도 늘리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네. 그린피스는 전부 재생가능으로 가자 이런 건가요? 저희가 근데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변화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천연가스 발전소예요. 네. 왜냐하면은 천연가스 발전소가 약 36기가와트 정도 지금 발전 설비가 있는데 연 평균 가동률은 40% 미만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은 기저 전원이라고 해서 항상 전력 생산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제일 우선순위로 운전되는 발전소고요. 천연가스나 뭐 재생가능 에너지 같은 거는 첨두부하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력 이상으로 전기가 필요할 때 긴급하게 발전소를 가동을 시켜서 전력을 생산하는 전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대요? 일단 우선 원전하고 화력을 먼저 하자. 네. 부족하면 LNG 천연가스나 재생가능 쓰자. 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체계를. 네.
왜 그렇게 했대요? 그게 과거에는 전력 생산에 있어서 발전 단가, 경제성이 가장 중요시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 이렇게 우선순위를 뒀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핵발전소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석탄 발전소의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이런 문제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 들어서야 환경성 그리고 안전성도 같이 고려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미 LNG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 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군요. 네. 그런데 안 하고 있군요. LNG 발전 설비가 한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런데 가동률이 절반이 안 된다. 네네. 이거부터 100% 가동해 나가자. 네. 석탄이나 이쪽 좀 줄이고 그런 움직임이라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천연가스를 석탄이나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새로 짓는 것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하고 그리고 또 수요 관리를 통해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그린피스는 직원들의 직함이 참 묘해요. 캠페이너? 네. 또 어떤 직책이 있어요? 저희가 캠페인을 알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사실 미디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대응을 하고 미디어 전략을 짜는 커뮤니케이션 팀이 또 있고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독립된 단체이다 보니까 펀드레이징, 그 후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후원팀도 따로 있고 그럴 때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캠페인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인게이지먼트 팀이라고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하게 저희 그린피스가 또 퍼포먼스나 액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액션이나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액션 유닛도 따로 있습니다. 네. 북극곰 목장 이고 가자 이런 거 사실 다른 환경단체는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린피스가 제일 그런 걸로 유명하죠. 네. 또 왜 선박 치위도 많이 하잖아요. 그린피스가. 네, 맞습니다. 그린피스가 아마 다른 환경단체랑 되게 차별되는 점이 저희가 세척에 환경감시선이 있다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빙선인 아틱 선라이즈호 그리고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가르는 레인보우 워리어랑 에스파란자호 이렇게 세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영화배우 류준열 씨가 그 환경감시선 교육을 이수받았잖아요. 그랬다고 기사를 봤어요. 그때 탔던 배가 이제 저희 가장 친환경 선박으로 알려진 그 레인보우 워리어였습니다. 네. 그 배들은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해양 오염 이런 거 이제 감시하는 거죠? 육지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캠페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캠페인에 대해서 알린다고 하면 해양이나 바다 같은 경우에는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 감시선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크루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직접 이제 바다 생태계나 바다 오염 문제 그리고 생물 다양성 문제 같은 거를 직접 조사하기도 하고 그 환경 오염 실태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연말이라서 마지막 질문인데 2017년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어떤 뉴스 중에는 두 분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먼저 손민우 캠페이너. 제가 먼저 두 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간 순으로 한번 보자면 첫 번째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미세먼지 이슈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이슈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었고 가장 큰 원인으로 석탄 발전소가 지목이 되면서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업무 지시 3호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9월 달에 저감 대책이 발표됐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환경 이슈였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신고리 5, 6호기 맞아요. 공론화위원회가 굉장히 이슈였죠.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직접 참여해서 중요한 국가의 이슈를 결정하는 소중한 사회적인 경험을 저희가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성 캠페이너는 뭐가 또 기억나세요? 저는 좀 더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성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생리대나 기저귀에 있었던 유해 화학물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흔하게 쓰고 있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물건들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모르고 그거를 밝혀내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참 많이 걸렸잖아요. 아직 투명하게 제대로 밝혀져 있는지도 의문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친환경 계란 이제 논란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그 문제도 시민들을 놀라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계란은 정말 그 식단에 빠지지 않는데 그 무분별한 축산업 그리고 살충제 사용 같은 것들이 부메랑으로 저희한테 돌아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올 한 해가 환경 관련 이슈가 참 많았던 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방향이 이제 좀 잡혀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앞에 소개했던 삼성전자 사옥 앞에 북극곰 30마리 간 거 이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애플 이겼다 그래서 막 좋아했는데 이런 대목에서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좋은 답변 함께 기다려보고요. 손민우, 이인성 캠페이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